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사인문 아카데미 오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품급, 이번에는 품계의 이제 계급입니다. 이제 그게 때문에 이제 우리 계급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다시피 계급은 공적을 예우하다. 그래서 품과 계는 항상 같이 가는데, 품은 실질적인 직책과 업무를 주되 계는 실질적인 업무는 주지 않은데 월급도 똑같이 주면서 같은 대우를 한다. 그래서 품계는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그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율곡 선생이 했다면 이번엔 퇴계 선생입니다. 퇴계 선생님의 호는 서홍입니다. 상서로운 흙자다가 저기 기러기 홍이니까 아마 이거 딱 보죠. 기러기가 날아가는 그날 샥 태몽을 했거나 현몽을 했기 때문에 서홍이 되겠죠. 또는 홍이라는 것은 그런 기러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뜻을 품으라.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상스러워요. 그래서 큰 뜻을 품으라. 이렇게 이름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자오르분 금방 알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경이라는 게 빛날 경자예요. 나무 앞에 이렇게 빛날 경자. 그다음에 호라는 게 넓을 호자예요. 그러니까 널리 드러내라. 자, 그런데 이게 왜 연관이 있느냐? 이게 자, 우리 이제 송시열에서도 이제 제가 가르쳐드릴 텐데, 그래서 명우는 이제 황이고요, 아우는 퇴계입니다. 퇴계. 퇴계라는 것은 우리 어디야? 주자가 있는 거기서 물러나서 항상 그 성략을 본다는 의미로 퇴계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퇴계 도산서원이 퇴계입니다. 거기가 도산의 뒤쪽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시호는 문순입니다. 문순. 학문이 정말 순수했다. 뭐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이름을 갖는다. 자, 그리고 품계 훈장은 앞 시간에 하듯이 품급, 계급, 그 다음에 조선시대 훈급과 작급은 쓰지 않는다. 다만 시호의 작급을 높여서 작급의 최고 수준이 공을 물론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고려나 이때는 황제면 훈급이 작급이 왕도 있죠. 왕. 우리나라에서 신하 가운데 왕이라는 작급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은 흥무왕이라는 작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일개 신하가 군주의 왕호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그러나 이제 평상시는 공이 제일 높은 거니까. 그래서 충무 공, 문성 공 이렇게 붙인다.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자, 요것은 이제 조선 후기 이제 비서감인데, 요건 이제 대한제국 때 사람이거든요. 대한제국 사람. 대한제국 때도 쓰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아주 뛰어난 이름은 아닌데, 아무튼 이 비서감 요 칙명이 나와가지고 인천박물관에 가면 칙명에 보면 정삼품, 통정대부. 정삼품이니까 품이 정삼품이고 계는 통정대부죠. 최승환을 비서감 승으로, 비서감 승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승이라면 잘 모르니까 주임관이라고, 우리가 주무관, 주서관, 주임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승이 정삼품입니다. 그러니까 비서감이라는 게 비서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의 주임이니까 정삼품 해당되는 거. 요게 딱 나왔죠. 광무 9년이니까. 그죠? 1897년부터 9년을 합하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여기 국내부 대신, 그죠? 훈 1등, 이재극이 이렇게 썼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당시 품과 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로 들은 겁니다. 이분이 유명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냥 근대 사람이라 이 측면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계라는 거 뭐냐? 계라는 것은 딱 3가지로 합니다. 원로나 공신들에게 부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일을 막 직급을 하면 출근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회의일 때만 부르면 되는데, 이건 공식적으로 출근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하면 그때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계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정일품에 해당되는 뭐 통정대부, 정삼품의 통정대부나 자원대부를 주고, 이제 우리 2부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럼 그때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봐주고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걸 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직과 책임을 없는 허직이라고 합니다. 허직, 실직이 아닌. 그렇지만 다른 말로는 한산관호를. 한산이라고 하냐면 느슨하다, 이렇게 이런 뜻이고요. 관호는 말 그대로 관청에 있는 뭐고, 허함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함이라는 게 벼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품국과 반드시 연동돼 있다. 그래서 품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한산관호라고 써있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는 뭐냐? 이 대부라는 이름 붙이는데 무관은 어떻게 붙이냐? 무관도 똑같이 붙여줘요. 근데 이제 조선시대 오면 되게 웃긴 게, 조선시대는 문관 중심이다 보니까 무관은 정상품 밑에 있어. 품계 그 밑에. 그리고 당상관 쪽은 문신만 있어.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신용이 나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고려는 똑같았습니다. 문무관. 그래서 건의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관한테 주는 최고의 계입니다. 바로 이제 유주자사 덕흥리 오분군에 가면 여기 보면 건의 장군 국소대형 금방 보이죠? 건의 장군이 최고니까 이 사람의 석가 문불 제자 이렇게 하고 유주자사 진하고 요 제일 위에 건의 장군이 있어요. 왜? 건의 장군이 무관으로서는 최고의 계급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신은 대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무신은 장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문무 계급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조선시대 한번 볼게요. 자, 청나라 때도 보세요. 청나라도 여기 보면 광록대부와 건의장군, 영록대부와 진의장군 이렇게 또 있죠. 같은 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신에 대한 대우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조선은 철저하게 어떠세요? 여기 당상관 다 문신이에요. 문신. 근데 당상관 중에 딱 하나, 여기 정삼품 가운데 절충장군, 요거 하나만 살짝 당상관에 걸쳐놓은 거예요. 무관한테 하나 주는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정삼품 절충장군이 무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산호다.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문산계, 무산계라는 게 아까 이게 산관이라고 했잖아요. 산관. 그래서 우리가 문산, 무산이라도 부릅니다. 근데 정식으로는 계급이죠. 계급. 이렇게. 그래서 조선시대는 문신에 해당되는 게 통은대부고, 통정대부고, 무신한테 해당되는 건 절충장군. 그래서 절충장군이 위에 숙록대부부터 쭉쭉쭉 있어가지고 결국에 순서가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째 겨우 반열에서 무신들에 대한 산호를 준다는 거. 그만큼 조선시대는 무신 중심이었던 것을, 문신 중심이었던 이걸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현대 사회에서 뭘로 나타나냐면 직급으로 나타납니다. 직급.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직급이 4급, 1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걸 다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우 들어갔을 때 4하로 들어갔어요. 4하로. 그래서 이제 4상이 됐을 때 이제 대리가 될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는 품계죠. 그리고 요게 이제 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그걸 하지 않고 품계를 그냥 일원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원화. 그래서 사무직은 이렇게 품계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급인데 인턴, 사원,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근데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요 단계, 승차 단계를 잘 모르더라고요. 의외로. 자,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막 주임, 막 대리 나오면 주임이 더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주임, 대리, 과장, 이제 회사를 다니면 금방 알죠 이거. 자, 그런데 임원직은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데는 요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하기 위해서 임시로 자격이 되는지를 하기 위해서 이사부장을 하나 주죠. 이렇게. 그렇지만 정식으로는 이사부터 회장까지. 자, 그 다음에 연구원은 일반 연구원, 주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원. 그리고 생산직은 사원, 조장, 반장, 직장, 공장장. 요게 이제 현대 사회의 품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직급표라고 부릅니다. 직급표. 그러니까 대리가 되면 대리에 맞는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이 돼야만 팀을 이끌죠. 최소 팀을. 과장 아니면 팀을 안 주잖아요. 그다음에 부장을 줄 때 전체 뭐라 하죠?
둘을 예, 관장하게. 그래서 직급에 맞는 책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냥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저도 잘 못 외우는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어. 1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병사급. 이건 이제 하사관이나 이건 이제 요부터는 이제 영관급이죠. 영관급. 자, 그래서 순경, 경장, 경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는 직책이 있어요. 이게 직급이라면 이게 직책.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시한 실무자. 그다음에 경위부터는 이제 팀장 하는 거죠. 파출소장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경찰 잡교 나오면 경부터 시작하죠.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그래서 경찰의 꽃은 총경이라 합니다. 왜? 이제 경찰청이나 지방청이 이제 우두머리가 되니까 총경.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찰서 말하는 영감급이죠. 그래서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렇게 3단계로 구분되어 있고요. 우리가 뭐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있다. 그런데 이제 군대 조직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군대 조직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단계 죄송합니다. 5단계. 그래서 병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관, 하사관, 그다음에 유관급, 영관급, 장성급 이렇게 해서 병은 병장, 상병, 일병, 이등병.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1병과 2등병이 더 높으니까 2등병이 높죠. 1등이니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사실은 2등병, 1병, 상병, 병장, 그다음에 하사, 중사, 상사, 그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원사. 그리고 원사와 요 사이에 이제 원사들에게 기회를 줘서 준위, 위관급으로 이렇게 마치게 하는 이런 예우가 있고,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그다음에 이것도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숙.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숙급은 명예직원만 주고 다 대장급입니다. 대장급. 자, 그래서 이것이 군사적 군대 조직이다. 이것을 비교하면 품계와 같은 계열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관급에서 중령이 되면 우리가 대대를 이끌게 되고, 대위가 되면 중대를 이끌게 되고, 중위가 되면 소대를 이끌고, 그 다음에 병장이 되면 분대를 이끌고. 아니, 군대가 분대 다음에 소대니까. 이건 병장이 그래서 여기다 장자를 붙여준 겁니다.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 군대를 이끄는 대장. 그 다음에 대위, 그 다음에 중령,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 사단, 여단을 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대급에 따른 직책이 따로 있는 거죠. 다. 이렇게 이해하면 품계를 정확하게. 그래서 정일품, 자헌, 대부하면 이 품계에 따르는 이제 관청을 쓰게 됩니다. 영의정, 좌찬성 이런 식으로 항상 쓸 때 이렇게 품계, 훈, 작순을 쓴다. 이 정도 하면 우리가 계급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시대 경국대전에는 이 품계별 아문이 정확하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품계 아문이라고 부릅니다. 아문이란 관청이라는 뜻이죠. 품계별 해당 관청. 그래서 정의품부터 쭉 있습니다. 종치품, 종국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종칠품이나 정칠품 아문은 실무 책임자가 있는데, 뭐 주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누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주로 당상관 가운데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겸직을 하게 돼 있어요. 항상 다. 그래서 정이품에서 보통 정삼품까지는 겸직이 별로 없는데, 그 이후부터 당하관이나 참상관이 담당하고 있는 아문은 반드시 도제조나 제조를 만들어서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도제조는 별도의 관직이 아니라 겸직을 하기 위한 만든 이겁니다. 그래서 정일품 아문은 종친부, 의정부, 충운부, 돈영부 같은 쭉쭉쭉 있습니다. 그리고 종일품은 의금부, 그다음에 의금부 도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부도사라고 하거든요. 금부도사가 한 정6품, 5품 됩니다. 가장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사람 잡아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위에 의금부, 도제조가 종일품, 그다음에 정의품은 6조입니다. 6조가 정의품 관청입니다. 정의품 관청 중에는 사원부, 개성부, 충의부 같은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삼품이 승정원, 뭐 홍문관, 예문관 같은, 그리고 정사품이 종학이나 불 끄는 수성금화사, 그다음에 뭐 전설사 이런 것들이 정사품 쭉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은 이 품계에 맞는 직급에 맞는 직책을 정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